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뛰러 나왔습니다. 요즘 7월 돼가지고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어요. 6월 달에는 낮에 달리는 것도, 해 떠 있을 때 달리는 것도 괜찮았거든요. 저는 기온이 높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요. 습도도 막 비 오는 날 빼면은 엄청 높지도 않았어요. 6월까지는 괜찮았는데 7월 되고 나서 갑자기 더워지더니, 그래서 요즘 여름 달리기에 관해서 말도 참 많고 그만큼 탈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해가 떨어질랑 말랑 하는 시간대에 나왔는데요, 이런 때라도 나와가지고 뛰시거나 오전에 일찍 아침에 한 5시, 6시에 나와서 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언제나처럼 자주 가는 카페에서 늘 마시던 커피를 마시면서 떠올려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달리기와 자존감,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말로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달리기와 인내심, 풀코스 마라톤을 하면 인내력, 인내심, 끈기, 참을성, 고통을 참아내는 자제력, 절제력이 늘어나는지 평소에 제가 매우 흥미로워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찍지 않더라도 항상 그거 관련된 책도 탐독을 많이 하고 좋아라 해요. 그 주제에 대해서, 참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올해 2월 말에 겨울이 거의 끝나갈 쯤이었는데요, 여의도에서 하는 풀코스 마라톤에 나갔어요. 감사하게도 완주는 했지만 제가 예상하고 바라고 원했던 완주 기록은 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큰 부상 없이 완주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크게 이룬 나름의 업적 가운데 하나를 톡톡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풀코스를 달리면 42.195km라고 하잖아요. 그 긴 거리를 3시간, 4시간 이상 달리면 과연 인내력이 올라가고 인내심이 저절로 막 생기고 참을성이 길러지고,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참을성이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엄청 많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일단 어디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랬냐면,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이성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때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중반까지 저는 여자분들을 이제 많이 오다 가다 만날 기회도 있었고, 제가 어디 친구랑 맥주 한 잔이나 소주 마시려고 홍대나 신촌, 그러니까 제가 마포 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에 나가서 주로 놀았는데, 거기 점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제 스타일이고 호감이 가고 뭐 착해 보이고 그런 제 마음에 드는 외모를 지니고 있으면 저는 그때 좀 객기였죠. 술의 힘을 빌려서 접근을 해서 연락처 물어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났던 적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 어찌저찌 실패하거나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뭐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었죠. 근데 그랬을 때 인내심이 좀 바닥을 드러내고 좀 성급하고 참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여자한테 많이 보였거든요. 뭐 많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안 그랬으면 좋았을걸, 뭐 그런 생각이 때때로 들었어요. 그 뒤로 그게 보통 남자 여자가 시작을 하면, 관계가 시작이 되면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보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막 열정이 타올라서 주체를 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잘 못 기다렸어요. 예컨대 요즘엔 썸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밀고 당기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는 탐색전, 호감은 일단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몇 번 만난 사이기도 하고. 그런 사이랑 연락을 할 때 여자들이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준 적도 꽤 있었거든요. 자기는 조금 천천히 남자를 알아가고 사귀기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같이 함께 하기에 꽤 긴 시간과 공을 들이는 편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잠자리 같은 것도 원나잇 스탠드라고 하죠. 하룻밤 잠자리 같은 거, 그런 거를 막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여자분들은 제가 잘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때 알게 되고 만났던 분들은 그런 거를 저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더 어리고 젊고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 목적이 뭐 사귀는 것도 중요하고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그때는 단지 하룻밤에 풋사랑에 갈증과 갈망이 넘쳐날 그런 시기잖아요, 누구나.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처음에 썸 타고 이제 연인 관계가 되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갑자기 시무룩해지고 뭐 주눅이 드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비용, 돈, 성심, 성의, 내 관심, 이런 걸 아낌없이 투자를 했는데 수컷의 비애로구나, 이런 게 안타깝고 뭐 그런 걸 느꼈죠. 근데 그때 제가 하룻밤에 풋사랑에 눈이 멀지 않고 하루 어떻게 해보려고, 아니면은 육체 사랑에 너무 목말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적당히 밀고 당기기 저울질도 하고 시간을 오래 들였으면 결과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런 남자 여자 사이와 인내심이라는 주제를 넣어봤을 때 제 경험에 그렇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또 다른 분은, 제가 어디 신촌에서 일할 때였는데 왔다 갔다 작업하고 일하는 모습을 누군가 저를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또래에 저보다 2-3살 아래인 여자분이었는데 그때 20대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잠깐 일하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화장실을 갔거든요. 근데 동료분한테 그 사이에 누가 너를 찾는 행보가 있었다. 그게 뭡니까? 이랬더니 무슨 쪽지를 주고 갔대요. 편지 같은 걸 손으로 쓴 걸.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경험이 사실 남자들이 아무리 젊고 튼튼하고 정말 그 청춘이라서 멋진 시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남자분들이 그렇게 먼저 대시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에서 일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 다른 회사 사람이었는데 건물만 같이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막 손편지가 있고, 근데 손편지가 좀 여자분이었는데 막 엄청 필체가 고르고 예쁘고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필체에 좀 민감을 타고 예민했거든요. 그 여자분의 예리예리한 필체며 그런 간드러지고 예쁜 그런 걸 뭐 내심 기대했나봐요. 뭐 편지 받을지도 모르고 갑자기 뚝 떨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서 받고, 제가 인내심이 그때 없다 그랬잖아요. 참을성이 없으니까 막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도파민이 터지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는데 그게 남자가 아니고 그냥 이성으로 나한테 여자분이 그렇게 접근을 해줬다? 갑자기 정말 무슨 원시시대 수컷이 된 것 마냥 이성을 잃은 거죠.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이 일을 하는데 계속 떠오르고, 그 사람이 누굴까 예측이 안 됐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거기서 그냥 일을 하고 무던하게 뭐 별 관심 없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천천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흘러가면 됐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조바심이 나서 내가 그 기회를 번식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꾸물꾸물대고 반응도 없고 미적지근하게 하면, 근데 맞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조급함이란 것도 진화에 맞추어서 풀이를 해보자면, 놓칠까봐 빨리 그런 성선택의 개념으로다가 빨리 접근을 해가지고 관계를 이어갈지 실패할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비용이 덜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재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분이 있는 사무실 같은 데 갔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우선 가서 그 동료분들한테 여쭤봤죠. 이거 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다. 어느 분이 얘기 좀 하고 싶다. 나한테 주셨는지. 근데 뭐 그날 또 일찍 퇴근하셨다 그랬나? 그러니까 자기가 저한테 쪽지를 준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 동료분인가 여자 동료분이 제가 일하는 곳까지 와가지고 대신 전달을 해주신 건데, 뭐 결국 그분이 없었어요. 당사자가. 하루를 또 누굴까 집에 가서 또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고 막 하다가 바로 다음날인가 또 찾아가가지고 이거 찾아가면 안 되는데 찾아갔어요. 결국 누군지 알았는데 오다 가다 몇 번 얼굴은 아는 분이더라고요. 얘기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이랑 어떻게 하다가 연락처도 뭐 교환을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자기 연락처를 처음에 남겼나? 안 남겼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찾아갔으니까. 그래서 연락처를 그냥 제가 달라고 연락하겠다고. 여기서부터 좀 나름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냥 가만히 기다릴 걸, 좀 탐색을 해볼 걸. 근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좀 조급해 보였나 봐요. 그때 뭐 딱히 엄청 굶주려 있거나 제가 여유가 없거나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으로
근데도 그런 이벤트가 생기다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나댄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쉽게 행동을 한 것 같고, 저한테 이제 재미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뭐 남자든 여자든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더 좋아해야 그게 사랑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아야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정의가 다양하잖아요. 그분도 뭐 그런 범주 가운데 뭐 하나였겠죠. 좀 제가 싱거웠나 봐요, 제 판단은. 뭐 이걸로 해가지고 얘기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은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참을성이 좀 있었다면 그때 달리기를 잘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참을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여자친구를 더 사귀고 더 멋진 이제 배우자를 고르는, 선택하고 서로 안목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좀 씁쓸하죠. 사람이란 더 경험을 많이 쌓고 싶고 욕심이 있잖아요, 항상. 지나간 과거에 미련도 갖게 되고, 아무리 안 하려고 의식을 해도 저는 그게 쉽게 떨쳐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지금은 다 깨끗하게 지웠고 아름다운 추억 가운데 하나지만, 지우진 않았죠. 지금도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을성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연 가운데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뭘 얘기하면 좋을지 좀 적어왔어요. 그냥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또 나오기 전에 적어놓고 제가 키워드 주제어 같은 거를, 단어를 읽으면서 좀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틀에 갇히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키워드도 잘 안 쓰고 그냥 생각 떠오르는 대로 하긴 했지만, 오늘도 이왕 써왔으니까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한번 보려고요. 맨날 조그만 거에 쓰다가 오늘은 좀 큰 거에다 주저리 많이 써왔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뒷장까지 이렇게 썼는데 또 달리면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달리기가 참을성을 키워주는 거 같기는 한데 제가 확신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새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후천적인 노력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뭐 발휘하긴 하겠습니다만, 요새 드는 게,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능의 영역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당장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사실 재능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재능을 스스로 먼저 최우선으로 인정을 해주고 타인들한테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옛날에 겸손이 미덕이다, 물론 뭐 겸손도 필요하지만 적절히 배 앞에서 섞어서 내세울 때는 자기 PR 같은 거죠. 자기를 어필할 줄 알고 자기를 홍보할 줄 알고 광고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흐름이 많이 바뀌어서 겸손도 물론 있어야겠죠. 근데 옛날처럼 뭐 겸손만 하다고 다 잘되고 멋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마라톤을 하면 확실히 올라가긴 하죠. 제가 근데 못 느껴요. 목적이 참을성이나 인내심 그런 거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뭐 참을성과 인내심을 기르려면은 일단 달리기 하는 것보다 그냥 산책을 해도, 산책도 좋으니까 산책을 하면서 그런 궁금한 것들을 많이 검색해보고
책을 관련된 걸 찾아보고 사서 읽어보고 계속 되풀이해서 읽고 그런 게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생각이나 자기 가치관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돼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어쩌다 되겠지, 그거는 좀 아니한 생각이고, 생각이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여실히 느끼며 살거든요. 그런 절제력에 대한 생각, 참을성에 대한 생각, 다 뭐든지 생각으로부터 창작물이 나오는 거고, 예술작품이 나오는 거고, 자기 인생이 거기 걸린 거고,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그 방향이 뭐 자기계발 서적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방향이 몇 도만 잘못 설정돼도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거나 곱해지면 엄청 이상한 길로 막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다, 막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 배가.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을성에 대한 뭐 달리기를 하면서 키우는 것도 엄청 좋은데, 참을성을 기르려면 뭐 달리기로 예를 들면 언덕 달리기를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덕 달리기는 산에서 달리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 저는 종종 여기 북악산이나 그 서촌 뒤에 인왕산이나 그런 데를 가끔 가고, 아니면은 그냥 남산 오르막길 많이 가시니까 거기 경사도 있고, 저도 한번 가서 뛰어봤는데 뭐 자전거랑 차도 없고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이제 햇빛을 좀 가려주니까 해가 떠 있을 때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런 걸 하면 참을성이 좀 길러지긴 해요.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말도 좀 참아보고, 그러니까 말을 참으라는 게 뭐 이거 조금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누구나 정적을 깨고 싶을 때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 침묵이 무한하고 민망하고 뻘쭘하고, 그래서 근데 전 그런 것도 한번 참아봤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말을 하지 말고, 너무 방정맞고 경박스러울 것 같아서 필요한 말은 물론 해야겠죠. 근데 그 이상의 말은 뭐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제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뭐 크게 참을성을 길러주고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과 참을성이라는 게 연관이 좀 없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뭐 하다못해 그런 것도 다 참을성이 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인내심은 왜 키워야 되나? 이게 키우면 뭐가 좋은가? 그러니까 인내심이나 주의력, 몰입 이런 게 다 일맥상통하는 주제거리들인데요. 제가 진화심리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몰입과 주의력에 대한 구절들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졌던 점은, 일단 우리가 원시시대 때 그 포유류 육식동물 막 많잖아요. 뭐 표범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제 그런 동물로부터 나를 밤에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불을 딱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우고 동물이 계속 오는지 살펴야겠죠. 뭐 얘기를 하고 있다가라도 모닥불에서 막 잡담을 하고, 주민들이랑, 그때 당시엔 이제 원주민들끼리, 부족 이제 무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거죠. 딴짓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산만하게. 그게 본능이잖아요, 인간의.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래도 집중이 잘 되는 게 기본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야 우리가 선사시대 원시 인류의 후예라는 이제 증거가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력이 없어야, 한 곳에만 막 몰입하지 않아야 동물들한테 잡아먹힐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여버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과학이나 진화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사람이 원래 집중을 못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논리가 좀 있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냐, 집중을. 뭐 별다른 거 없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좀 생각을 굴려보니까 몰입 있고 자제력 있고 참을성 있고 끈기 있고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잖아요. 평판 이미지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필요한 거죠. 뭐 칭찬이나 배려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날 존중하지 않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한테 존중을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높은 가치라는 거예요. 인내를 사람들이 많이 쳐주고, 꼭 무슨 자자가 들어가는 그 중국의 학자들 있잖아요. 공자, 맹자, 뭐 순자, 그런 사람들 떠올리면 인내심이 막 엄청 좋을 것 같고 뭐든지 다 해탈하고 참을 것 같고 석가모니 같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뭐 교육에 좋고 좀 덜 좋고 뭐 그런 나쁜 점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무조건 좋고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교육을 우리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게 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면 그렇게 집중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긴 해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카페 같은 데서 저는 그러니까 허리 아플 때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거나 앞에 좀 카페 밖으로 나가가지고 공기도 바람도 쐬고 몸도 풀고 그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그냥 한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화장실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몰입을 하려고 해요. 뭐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가 카페에서 하는 거, 사업, 뭐 자영업을 구상하거나 어떻게 돈 벌지, 나 어떻게 더 창작자가 되고 더 생산자가 되고 생산 수단을 여러 가지치기에서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계속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생존해야 되고 번식해야 되며 앞으로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달리기는 또 당장 대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이번 가을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냥 생각이 정말 많아요. 저는 뭐 다들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력과 끈기, 참을성이 좀 도움이 돼요. 저 한 자리에 앉아서 카페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있거든요. 뭐 더 있고 싶으면은 음료 더 사 마시면서 한두 시간 더 있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요즘 같은 데는 3시간 앉아 있어도 한 번도 안 일어날 때도 많아요.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기지개 켜고 이런 거는 좀 있지만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가, 그 참을성에 그렇게 하니까 몰입도 잘 되고 딱히 그게 수입으로 돈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뚝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몰입을 하면 우리나라 황농문 교수도 그렇고 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플로우 저자죠. 몰입 저자. 그 교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큰 조건이 몰입이라고. 무아지경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임을 잊고,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난지 나비가 난지 그런 말도 있고. 그거 하면은 시간이 훅 지나가고 생산성 있는 걸 했을 때 스스로 보람지고 뿌듯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끈기라는 게 몰입을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몰입을 하면 행복감이 느껴지고, 아, 내가 이게 맞는 방향으로 살고 있구나.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뻘짓하는 건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간다. 카페에서든
아니 뭐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달리기 할 때도 사실 중간에 뭐 멈춰서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물도 좀 마시고 뭐 편의점 들어가서 잠깐 에어컨 바람도 쐬고 뭐 스포츠 음료 같은 것도 사서 마시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저는 그게 그냥 성장하려고만 그런 게 아니라 흐름이 깨지는 것도 싫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좀 편할 수도 있어요. 타인이나 모르는 사람의 관여를 뭐 많이 받지 않아도 되니까 혼자 나가면. 저는 그냥 논스톱으로 쭉 가는 게 좋아요. 그 장거리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를 가장 최적화해가지고 내 몸에서 아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몸이 스스로 체득을 하잖아요. 뭐 그게 자세가 달리는 자세가 좋건 나쁘건 간에 그게 장거리 달리기 할 때 마라톤 할 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도 한 자세로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안에서 몰입하면은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좋다. 인내심과 참을성을 기르는 방법론을 좀 떠올려 볼게요. 달리기 말고 달리기? 달리기는 그냥 뭐 다들 잘 달리시니까 달리기 하면 아무래도 끈기 올라가고 참을성 커지고 그런 건 맞긴 맞으니까요. 또 뭐가 절제력을 올릴 수 있냐,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제가 경험의 멸종이라고 좀 신간 축에 속하는 책이에요. 경험의 멸종을 제가 아침마다 구독해서 배달받아보는 신문에서 그 책 속에 광고 칸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 설득당해가지고 바로 근처 서점 가가지고 샀는데 읽으니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 단락 가운데 좀 큰 목차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 기다림을 현대인들이 많이 잃어버리고 상실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 그 로드레이즈라고 저도 이번에 그 단어는 처음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운전하다 보면 막 경적을 막 울려야 될 때도 있지만 막 무분별하게 울리거나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위험하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물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참 많겠죠.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도로에서 벌어지는 그런 화나는 분노,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로드레이지가 그 분노를 뜻하는데 길에서 분노. 근데 사람이 무슨 신호가 바뀔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기다릴 수 있는데 요새는 그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매체나 기계 같은 게 많잖아요. 차를 타면서 뭐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잠깐 그 뭐 신호 기다리는 사이 길어봐야 뭐 2분 30초 되나요? 교차로도 다 3분 안쪽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휴대폰 게임을 뭐 켠다든가 아니면 뭐 SNS 본다든가 뭐 그럴 때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끈기와 주의력을 분산시키면서 기다림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거든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밥 먹는 동안에 TV나 유튜브 안 보면은 식사를 못 하거나, 그러니까 밥만 먹는 행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화장실 가서 큰일 볼 때 휴대폰 없으면 다시 막 방으로 돌아가서 핸드폰 찾아서 스마트폰 갖고 다시 들어가야 되거나. 저는 평소에 그런 거 연습을 좀 해요. 이제 밥 먹으면서 유튜브 보거나 TV 보거나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저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한창 열심히 할 때는 뭐 몇 주 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는데, TV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요새는 TV로 다 유튜브도 보니까 식탁에 그게 있거든요, 저희 집은.
그래서 힘들긴 한데 화장실에서 큰일 볼 때는 뭐 음악 듣거나 핸드폰 가져가거나 일절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업무 끝나기 전까지는 인스타그램을 안 봐요. 그것도 다 좀 제가 보상을 늦추는 거죠. 의도해가지고 뇌에 좀 그런 적응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작은 습관을 책에서 배움으로써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뭐 똥 쌀 때 핸드폰 안 가져간다고 당장 참을성 올라가거나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뇌에 작은 자극이건 큰 자극이건 간에 꾸준히 그런 걸 심어주면 저는 뭐 당장의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10년 뒤에 아니면 20년 뒤에 더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때 내 몸이 어떻고 내 뇌와 내 마음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발전할 수 있는지 전 그게 중요하거든요. 뭐 당장 뭐 1년 후의 결과? 사실 그런 거 진짜 바라본 적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알기도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년 뒤에 결과 나오고 몇 달 뒤에 결과 나오고 당장 결과 나오고 그런 거 청소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거 하려면 뭐 즉각 보상되는 거 많죠.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냥 물걸레질 아니면 뭐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거 하면 돼요. 즉각 보상 느끼려면 그게 최고고 나머지는 다 품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복리처럼 돈의 복리처럼 작용을 하게끔 루틴을 형성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 경험의 멸종이 책이 꽤 괜찮았어요. 저랑 잘 맞더라고요. 로드레이지, 그러니까 기다림 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줄 서면서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못 기다리고 다 스마트폰 요새는 지하철 대중교통 가서 저는 사람들 관찰을 좀 하는 편이에요. 관찰을 하면 달리러 나온 사람들도 그렇고 다 무슨 이어폰 꽂는 거는 뭐 다 개인의 자유지만 일단 시선을 핸드폰의 바닥에 고정돼 있으니까 뭐 사고가 나도 즉각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이나 다칠 위험도가 좀 올라가겠죠. 뭐 자전거나 사람이랑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우리가 지금 7월 돼서 매미 소리도 들리고 막 새 소리도 많이 들리고 오늘은 뭐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랑 주변에 막 노을 지는 거나 멋있는 사람들 지나가고 대화하고 이런 거를 볼 여유는 점점 상실해 가는 거죠. 이런 거를 여유 있게 누리고 정작 마트 가서도 장바구니 들고 가족끼리 나와서 웃으면서 건강한 음식 사 먹고 이런 것도 다 중산층 이상만 돼야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이런 걸 남이 기본으로 좀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 나가야 되는 것도 크지 않을까요? 핸드폰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땐 좋지는 않거든요. 뭐 상대방이 보는 건 좋아요. 어차피 뭐 내 인생 아니기 때문에 다 나만 피해주지 않고 그냥 서로 다치지만 않으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 짓을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어폰도 잘 안 끼는 거고 달릴 때 핸드폰 안 보는 거고 뭐 걸을 때도 저는 핸드폰 좀 안 보려고 하고 어느 순간 이게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조종당하는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일단 오늘도 핸드폰 안 들고 나왔어요. 맨날 손글씨로 쓰는 것도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대본 키워드 말하면 되는데 그냥 그게 싫어요. 핸드폰 자체를 제가 품고 나와야 되잖아요. 러닝벨트 핸드폰 때문에 벨트 차야 되고 뭐 암밴드 해야 되고 기록은 러닝워치 제가 큰맘 먹고 샀으니까 러닝워치로 하면은 뭐 심박수 잘 나오고 하니까 저 핸드폰 달릴 때만은 핸드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줄을 길게 쓸 때도 우리나라는 관공서에서 너무 빠르게 행정이 잘 돼 있어서 바로 즉각 처리해주고 뭐 등본 떼러 가거나 부동산 거래 같은 것도 서로의 그 이득만 확실히 맞으면 얘기만 잘 통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직접 안 가고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죠. 우리나라 정말 빠르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을 아끼고 돈을 버는데 이득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저는 뭐 다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부작용이 이미 생겼을 수도 있고 더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뭐 사람의 인성에 생기거나 뇌에 이전과는 다른 삶의 패턴 때문에 혼란을 겪거나 그런 게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서 그냥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이미 동화되어 있고 녹아들었고 스며들었고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서 발악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때로는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성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뭐 남들한테 추천하고 해라 마라 그런 게 싫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 왜냐면 나 한 몸 하는 것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 뭐 길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 요새 그 택배도 그렇죠. 제가 택배 싸서 이렇게 보내고 대금 받고 물건 파는 일을 하는데 요새는 다들 사이트들이 택배가 엄청 빠르잖아요. 총알 배송이라 옛날처럼 배송을 하면은 구매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루 이틀 더 걸리니까. 근데 옛날에 택배가 안정되기 전에는 정말 그냥 택배 시키면 다음날 받는 당일 배송 이런 거는 저는 꿈도 못 꿨는데 그냥 기본 3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엄청 빨리 온다 이 생각이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택배 이거 안 오면은 사고율도 엄청 낮아졌는데도 사고 난 거 아닌가? 운송창조에 막 해보게 되고 신선식품 같은 거는 가서 사는 거는 귀찮으니까 더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 욕구들을 잘 이용하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우리의 주의력과 시간을 아껴주고 뭐 편리성을 주는 건 좋지만 돈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핸드폰이나 그 광고 같은 거 내면서 그런 인터넷 창이나 스마트폰 창에 광고 내면서 이득 볼 거 다 이득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시간을 받지도 못했어요.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절제력을 좀 키워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자제력이 있어야 좀 미디어에 휘둘리지도 않고 내 소신도 있고 그러니까 내 소신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있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신이 있어야 실패를 해도 나중에 수긍이 되고 납득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근데 뭐 미디어나 남들한테 휘둘려가지고 결정하면은 괜히 다른 사람 뭐 탓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향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납득을 해야 돼요. 실패를 하건 성공을 하건 근데 대부분이 실패로 가겠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절제력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원래 처음 시작은 마라톤이 절제력과 끈기에 도움이 되냐 그런 얘기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방법론은 뭐 제가 얘기했죠. 책을 많이 읽거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런 생각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리고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뭐 내비게이션이나 무슨 정보 같은 게 다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없앤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걸 들고 카페를 가긴 하는데, 작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카페를 갈 때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일단 핸드폰은 끌 수 있으면 가능하면 꺼놓고요. 뭐 연락 받아야 된다 이러면 무음으로 하거나, 그 방해 금지 모드 있죠, 그걸로 해놔요. 저는 시간을 이메일이나 상담 알람 같은 거 있잖아요, 자영업자니까 상점에 누가 문의하거나 그런 거 즉각 대답을 업무 시간 말고는 안 하려고 해요. 업무 시간에도 좀 정해놓고 하는 편이고,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하고 응대하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그러긴 싫어가지고 그래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계속 시간을 뺏겨요.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는 게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상담 채팅 하나 왔다고 그 채팅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 또 못 들어왔네, 뭘 주문했지? 이러면서 또 눌러봐야 되고, 광고비 다 떨어졌네, 광고비 다시 충전해야 되고, 광고 설정 이거 뭐 능률이 낮아졌네, 그럼 또 퍼센트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광고를 조정을 해야 되고, 계속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쇼핑 광고 떠가지고 이거 무슨 마라토나 새로 뭐 재발매한다네, 뭐 알림 달아야겠네, 한두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때마다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실천하냐 안 하느냐는 몇 년 지났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이 편해요. 좀 번거로웠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욕구를 참는 거예요. 내가 빨리 확인하고 싶고, 채팅 같은 것도 상대방과의 연락에는 카카오톡, DM, 뭐 인스타그램 알람, 그런 거 다룬 책들 엄청 많고 기사도 많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에서 뭐 완전 해방되거나 자유인이 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연습하시면 좋아요. 하실 분들은 관련 책 같은 거 하면, 뭐 도파민 네이션 그 NRMK 교수 책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에도 영상 편집 예쁘게 잘 해가지고 알맹이만 싹 해가지고 만드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뭐 보거나 검색하셔도 되겠죠. 방법론은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요새는 이거 잠깐 딴 얘기인데, 밤에도 그 에어컨 있잖아요. 지금 7월 이제 초중순 돼가 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덥긴 한데 에어컨 안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면 트는데 뭐 전기비 이런 거 때문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저는 참을만 해요. 잘 때 한 번씩 깨긴 하는데, 그때 그냥 옷을 좀, 잠옷을 가볍게 입거나 좀 벗고 자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어컨도 애기 있는 집에서는 필수로 켜야 된다고 하시고, 저 같아도 뭐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혼자서 참아내고 있는데, 이것도 뭐 끈기와 자제력의 작은 습관 가운데 하나겠죠. 저는 한 40도 그때 2018년에 뭐 자랑은 아닌데요, 그 방 온도가 40도씨까지 올라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엄청 더웠잖아요, 2018년에. 근데 그때는 에어컨을 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설치를 안 해가지고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으니까 에어컨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방온도가 새벽에도 이제 복사열 때문에 서울이 다 시멘트 건물로 돼 있잖아요. 낮에 받았던 열이
완전하게 빠져나가거나 식지 못하고 새벽에 다시 열로 방출되는 것 같긴 한데 최대로 올라가면 31도나 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냥 참고 있어요. 돈이 아까워서는 아닌데 제가 이제 마조이스트 뭐 사디스트 이런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면은 이게 왜 좋냐, 그래 왜 좋은지 얘기를 해볼게요. 달릴 때도 물 안 마시고 핸드폰 안 보고 뭐 채팅 참고 택배 오래 걸려도 그냥 기다리고 줄 늘어서 있어도 그냥 줄 쓰고 사거리에서 뭐 끼어들어가지고 신호 놓쳐가지고 교차로에서 신호 한 번 더 기다려야 되고 그 짓을 왜 하냐. 나는 살면서 기다리면 쓰고 그 보상의 과실은 엄청 달달하거든요. 정말 달짝지근해요. 제가 저번 약간 장거리 달릴 때도 한 21점 몇 킬로 달렸는데 그때 그냥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6월 말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오니까 너무 단순하게 행복감이 드는 거예요. 만족스럽고. 그러니까 물을 마실 때만큼은 내가 뭐 억만장자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뭐 그걸 위해 가지고 돈 버는 걸 멈추고 뭐 자기를 혹사시키고 고생시키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좀 변태 같긴 한데 쾌락이 올라가요. 그 쾌락에 느끼는 촉수의 민감도나 예민함도 엄청 쭈삣쭈삣 서는 것 같고 기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해 보여요. 다 고마워지고 정말 뭐 요술 같고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좀 그럴 때마다 좀 벅차오를 때를 느낄 때도 있어요. 제가 뭐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라 뭐 감격의 눈물까지는 못 흘립니다만 이번에 뭐 전혜린 작가 에세이 다시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새벽까지, 그분이 공부를 꽤 잘하셨잖아요. 일찍 죽은 사람인데 그분이 쓴 에세이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 아침 딱이 울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뭐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뭘 했대요. 근데 동이 딱 터올 때 뭔가 희열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있음이 너무 경건하고 복스럽고 엄청 짜릿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너무 고마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적까지는 없습니다만 뭔 말인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분도 몰입을 체험한 거죠. 그 몰입을 체험한 게 그분도 있잖아요. 그 최재천 교수라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 하시는 그 개미 연구하시는 분, 그 선생님도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막 동이 틀 때까지 하루 만에 막 대걸스럽게 허겁지겁 읽고 싶어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읽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동이 터올 때 잠은 못 자고 막 먹을 것도 다 생각 안 들고 오로지 그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는 거에 온 몰입이 쏠려 있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자기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순해지면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쾌락이 그것도 있어요. 모든 쾌락은 맛보면은 갑자기 곤두박질 치듯이 밑으로 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참았다가 쾌락을 누리잖아요. 그럼 그 쾌락의 기분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쾌락의 유지도가 엄청 길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뚝 떨어지잖아요. 무슨 오르가즘처럼. 근데 이걸 한다고 오르가즘이 막 엄청 길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물을 마셨을 때도 그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기분이 쭉 평온하게 가면서 몸에서 이게 사랑을 하지 않아도 그 안정 호르몬 있죠. 신체를 이완시켜주고 좀 부드럽게 해주는 옥시토신이라고 하죠. 그게 막 방출이 되는 것 같고 뇌에서. 그래서 몸이 차분해지고 결국 그렇게 되면 또 다음 날이나 아침 저녁에 운동을 하고 싶게 저절로 만들어주고 막 건강한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하면 나를 돌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요. 운동도 더우니까 뭘 나가, 이거 뭐 쓰러지면은 병원비가 더 나가 이러면서 그냥 자기 위한, 할 땐 해야겠죠, 정도는 지켜야겠지만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저도 권태랑 계속 싸우고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의식하고 연습을 하는 가운데지만,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자극과 끈기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역경을 딛고 끈기를 반드시 성취해내야 된다, 맛봐야 된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지고, 더 기분이 좋아지면 사람들한테 친절도 많이 베풀 수가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뭐 직장 상사나 후임이나 동료나, 아니면 뭐 어디 식당을 가거나 카페 가거나 좀 불친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사정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일단 전날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음식이 제대로 섭식이 안 되거나 장이 좀 안 좋으시거나,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하다못해 또 연인들끼리 싸우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밖으로 안 내비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인지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겠습니다만, 남한테 친절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고 남한테 무슨 민폐를 끼치고. 오늘도 무슨 카페에서 제가 좀 쳐다봤는데, 좀 어떤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 정도 나이대로 보여요. 60대 뭐 중후반? 70대 초반? 근데 이어폰을 안 끼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남들 뭐 이것 말고 그냥 틀어놓고 제가 진짜 한 소리 하려다 말았는데, 그런 사람, 민폐 끼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민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뭐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한마디 하려면 진짜 싸울 생각으로 한마디 해야지. 그러더라도 좀 참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그냥 뭐 거기서 뭐 대들어서 싸워봤자 뭐합니까? 한번 보고 안 볼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아니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친절함도 다 내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평온하고 내가 평온해야 여유가 나오고 남들을 신경을 쓰는 거지. 무슨 뭐 가난한데 맨날 기부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박수를 받아야 되지만,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자선사업가가 아니죠, 사업을 해서 자선을 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여유가 기본이 깔려 있잖아요. 뭐 마음의 여유든, 그 기반이 되는 뭐 자금의 여유든, 자본 뭐 그런 거든 다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끈기와 참을성, 장거리 마라톤, 풀코스, 산악 달리기, 뭐 등산, 뭐 걷기도 그렇고 모든 운동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끈기를 하니까 제가 그동안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고군분투했던 것들이 막 많이 떠오르면서 참 스쳐가네요, 많이. 지금 몇 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저도 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누가 다 가르쳐 줄 수 없고, 저는 뭐 딱히 뭐 스승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랑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나는 뭐 그런 작가들의, 예술가들의 존재를 알지만 그들은 나를 모르긴 하지만, 나는 그분들한테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그냥 원격으로나마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그냥 스스로 다독이면서 그분들의 책을 많이 읽거나 기사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래서 제 스스로만의 해석을 떠올리는 거죠.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네요. 지금 집에서는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5월달부터인가 물이 새는데, 지금 공사를 2번 했거든요. 근데 또 물이 또 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같으면은 또 막 싸웠을 거예요. 아, 이거 뭐 공사는 어떻게 하시고 처음부터 뭐 집은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고 배관은 왜 이걸 썼고.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 얘기고, 전 이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뭐 공사하시는 분들이건 뭐 다른 이해관계 얽힌 관리사무실 사람이건 간에 사실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도 다 해결해주고 고쳐주고 싶겠죠. 근데 뭐 자기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화만 낼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업체에서 사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사장님이 부처님 같다, 보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봐주시면 과분한 거죠. 오히려 그 침묵이 금이라는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오히려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냥 다 참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화물차 할 때도, 이거는 화물차 선생님들한테도 배우는 건데, 그 기사님들 되게 막 운전만 하시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냥 단순 노무 그런 직종에 뭐 계신 것 같으니까.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냥 육체노동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배우는 게 뭐냐면, 또 어떤 여러 기사님을 만나는데 항상 어떤 용달 기사님은 그냥 막 괴팍하고 불친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엄청 점잖으신 분들 있죠. 간혹 동네 이발관 같은데 머리 자르러 가면 엄청 점잖으신 막 70대 초반에 어르신 이발사분들, 그런 느낌. 그냥 뭐 빨리 내려와라, 뭐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만에 막 다음 콜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만히 조용히 계세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 더 존중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몇 분 늦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5,000원이라도 현금으로 더 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아니면 뭐 현금 없으면 바나나 몇 개라도 따든지, 아니면 뭐 사과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나눠드리고, 달걀 같은 것도 삶은 거 있으면 그런 거 드리면서, 다음에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라. 그거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만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엄청 고마워해요. 세상이 삭막해가지고 그냥 막 열사병 조심하시고 에어컨 조심하시고 뭐 냉방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만 해드리잖아요. 뭐 물론 진심으로 하는 거죠. 저도 뭐 척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하다못해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막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눈 마주치고 뭐 인사말하고 스몰 토크하고 이런 게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나 좀 하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 불편할까봐 잘 그렇게 먼저 얘기 안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호 존중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생겨요. 끈기가 이렇게 중요하네요. 참을성, 인내, 예의, 인내. 옛날에 태권도 도장 다닐 때도 항상 인내랑 예의를 강조했는데, 관장님이 잠재의식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달리기 뭐 끼껏 해봐야 뭐 이렇게 열심히 달린지 그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저.